안녕하세요. 소설가 유모 씨입니다. 네, 조이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조이님을 모시고 두 번째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조이님도 찰스님과 동기죠? 네, 입사 동기입니다. 입사 동기. 그리고 우리 찰스님은 오늘은 1일 PD로 잠깐 일로 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들어가시죠. 자, 예, 정찰스입니다. 조이 씨를 모시고 취업에 관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찰스 씨는 PD죠? 그렇죠. 1일 PD. 다시 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네. 그래가지고 주인공은 여기 조이님의 자소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지원한 직무 관련 지원 동기와 역량에 대해서 야, 엄청난데? 조이님은 일단 대학원을 졸업을 했고, 네. 그죠? 대학원에서 지금 했던 연구가 캔-FD 네. 캔-FD 관련이라서 일단 캔-FD 관련 내용만 엄청나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논문이 어떻게 보면은 이 IEEE의 논문이 네. 나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소위 내 청춘을 갈아 마셨다. 네. 어느 정도를 갈아 마셔야 이 IEEE의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운이 조금 좋은 케이스였고. 그러면 여기에 실리면 이거 좀 있나? 제가 실제로 그 특허도 냈었는데. 특허. 네, 근데 특허는 아직 등록되기 전이어서. 자소서에 특허 얘기는 안 넣었고. 네네. 네. 저한테는 지분이 한 3%인가? 그러면 이게 네, 전혀 없는. 전혀 없어서.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는 특허를 교수님이 어디다가 갖다 판다거나 뭐.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조이님의 그 스펙을 한번 보면은 네. 석사까지 네. 했고, 석사 학점은 4.35. 네. 찰스 씨도 오픽을 받고, 그 조이 씨도 지금 우픽을 받는데, 네. 오픽을 본 이유가 있을까요? 그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많았습니다. 아, 네. 전체적으로 다 오픽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픽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오픽이 범용성이 높아서, 네, 범용성이. 네, 범용성이 높아서 오픽을 했고, 네. 자, 영어로 자기소개 한번. Hello, nice to meet you. 일종 보통 면허는 왜 안 땄어요? 전 제가 운전하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좀 일부러 안 따고 있었는데 그래도 VS 공부 왔으니까 좀 그러니까. 따야 되지 않나. 네. 자격증은 없었는데 제가 네. 봉사 시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뭐 코딩 테스트 초등 교육 좀 이런 전공 관련해서 봉사 활동을 조금 여러 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장황하다고 해야 되나? 자, 캔-FD 회로를 설계하기 위해 지원을 하였습니다 라고 적었고,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좀 하고 있다. IEEE에 퍼블리시 된 경험이 있다. 그 다음에 기존 연구를 깠다. 깠다는 아니고 한계를 분석했다. 한계를 그죠? 분석해서. 그래서 레퍼런스를 찾아봤더니 내가 한 것보다 못하더라.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라고 싶었던 부분은 이런 네. 이제 반도체 회사 이름이 나왔다. 네. 이제 디테일하게 내용을 적었는데, 자, 질문. 네. 자, 그 네. FFT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아는 FFT는 네. 이제 에너지가 좀 어떤 주파수에 몰려 있는지 이걸 알았어. 거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조이님의 자소서를 처음에 봤을 때 제가 딱 든 느낌은 네. 요거에서 이제 괜찮은데? 라는 느낌을 받았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분야니까 이제 호기심을 딱 자극을 했고, 이 문장으로 두 번째로 가서
여기에 딱 꽂혔어요. 요거. 네. IEEE의 논문을 내는 거는 진짜 엄청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겠구나. 뒤에는 사실 그냥 뭐 해봤네. 이거 왜냐하면은 디테일하게 한 땀 한 땀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문단으로 보고 정말 기승전결해서 이 친구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 친구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네 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잘 적었다. 요거랑 CanFD 잘 적었고 그냥 뭐 해봤네 넘어가고, 요런 거 해봤네 대학원 나왔으니까 이 정도는 알겠지 하고 넘어가고, 네. 피스파이스 써봤네. 네.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어가 다 빠져 있어. 지금 네. 보면은 다 문장이 좀 어색하죠. 네. 그래서 자소서 자체는 물음표 한번 체크해 볼까? 자, 여기가 딱 문장이 깔끔해요. 이 문장이 딱 깔끔해. 네. 근데 네트워크 아날라이저로 뭘 분석해서 밴드위스를 얼마로 설정했냐가 빠졌죠. 네. 근데 이거는 사용한 것보다 뭔가 내가 뭐 사용하면서 네. 알게 된 뭐 사실들, 이런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당연히 저런 장비를 써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별로 놀랍지도 색다르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그냥 평범한 내용, 당연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걸 해서 내가 뭔가 깨달음을 얻은 부분에 포커싱을 주면은, 그러니까 써봤다는 별로 차별점이 안 돼요. 논문 관련된 내용을 더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슨 길이냐, 크기가 얼마냐, 단위가 얼마냐, 이런 거 다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석사 시절, 그러니까 대학원 시절에 진짜 코피 날 정도로 열심히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몇 줄 때문에. 그러니까 998자 중에 네. 내 눈에 들어온 건 몇 개의 단어, 몇 개의 문장이 눈에 들어왔고, 그 외 디테일한 내용은 사실 눈에 가독성이 떨어져요. 어쨌든 그 포인트 문장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연구했던 내용들을 이제 이런 통신 분야에서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포부를 밝혔고, 네. 본인이 공부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친구고 뭔가 깊게 공부를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써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뽑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조이님의 네. 자소서를 한번 봤는데 이제 다시 한번 보니까 어때요? 너무 장황하다고 해야 되나? 가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 쓰면 좀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런 아쉬움이 많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어렵게 쓸 필요도 없고 너무 장황하게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너무 평범한 거를 쓸 필요도 없는 게 그냥 다 같이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돋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경험, 다른 과정, 그리고 다른 깨달음, 뭐 이런 거를 어필을 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제임스입니다. 다시. 조이 괜찮네 그래. 조이 씨를 모시고 오늘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우 더워. 이렇게 쓰면은 탈락입니다. 말이 안 나오네. 야, 컷. 대충 하자 그냥. 지금 녹화 안 되고 있죠? 녹화하고 있어요. 그래요?